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 22일 만에 구영배 큐텐 대표가 고객과 판매업체, 국민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 대표는 가진 것을 모두 내놓겠다며 동원 가능한 자금은 8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큐텐그룹에서 동원 가능한 시제 규모 얼마입니까?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그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미정산 판매대금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큐텐으로 넘어간 판매 대금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티몬의 판매 결제 대금 한 월간 결제 대금은 수백에서 수천억까지도 이르게 되는 건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국민 기만합니까 지금? 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정산을 못 받은 피해 업체가 수갑을 보내왔다며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내와서 구속영장 도망간다고 또 뭘 보는지 아세요? 수갑 보내와서 수갑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아세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 대금을 기업 인수에 사용했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본인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위시 인수하는데 400억 한 달 동안 유용했다고 하셨죠. 그 횡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조하며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관들이 큐텐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결제 대행사의 선환불에 필요한 배송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자 직접 전산 자료를 확보하러 나선 겁니다. 수습 역사가 가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당국은 큐텐의 자금 흐름에 강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며 큐텐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그럼에도 떼인 돈 찾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부채와 자산을 모두 동결했습니다. 회생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갈 돈도 잠시 묶어두는 건데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자산과 부채 등을 묶어두어야 법원이 기업 회생과 청산 중에 무엇이 나은지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린 조치인데 당장 돈이 급한 판매자나 소비자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TMF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이 아닌 파산을 선고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을 처분해 기존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남은 부분을 미정산 피해자에게 줘야 합니다. 하지만 TMF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데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추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 피해자 보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그 고객, 그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자, 사과하실 때는 고개를 숙여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시죠. 다시 한번 사과해 주세요. 정확하게. 일어나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죄송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네, 이번 사태 최정점에 있다고 하는 구영배 대표가 그동안 잠적했다가 출입 금지됐다가 어쨌든 다시 이번에 나타나서 사과나 설명 없이 침묵하면서 또 다른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윤기천 대표님, 부위원장님, 일단 질의 시작하자마자 사과 태도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또 그걸 보니까 팔짱 끼고 시큰둥하게 받는 듯 이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까?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의 어떤 문화적 캐릭터일 수는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큰 국민적 이슈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법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국회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을 보는 시각이 아니고 본인한테 올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단한 것이 아닌가. 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크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아마 본인이 법률적인 해석을 좀 한 것 같아요. 사전에 받고 왔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마 로펌을 선임한 상태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쿠텐 그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룹이라는 것은 지금 UMF에 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요. UMF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회사인 거죠. 모회사의 대표이고 UMF의 대표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 판단을 할 때 UMF 이사회도 있고 거기에 대표이사도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배경이 구영배 저분이 지시를 하건 압박을 하건 그건 다음 문제고 법률적으로 보면 그 해당 회사 UMF의 대표와 이사회를 조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예를 들면 대금의 상대 400억 가량이 인수대금으로 갔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예. 구영배 씨가. 그러면 그 인수대금으로 갈 때 A라는 회사가 구텐그룹에 인수대금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 대여 형식으로 줬을 거예요. 꿔줬단 말이죠. 이 꿔주는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것은 사실 UMF 등의 회사의 경영진이 하는 겁니다. 구영배 씨가 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책임은 일단 UMF의 경영진한테 있어요. 우 대표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피해갈 수 있다. 일단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그 대표들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구영배 씨가 이렇게 시켰다. 시킨 과정이 나오거나 시킨 정도가 나오면 그때 이제 구영배 씨의 형사 책임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 구조 때문에 구영배 씨가 저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두 번째는 회생 신청을 했잖아요. 예. 회생 신청이라는 것은 사실은 회생 신청하게 되면 강제 집행이 정지가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빚이 탕감이 됩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회생 신청하게 되면 재판부가 보통은 야 이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게 되면 이 회사를 살려야 된다. 예. 그러면은 펀딩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이걸 매각하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오거나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야지만 회생 변제 계획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사람이 누구한테 조언을 받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준비돼서 바로 나왔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이런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런 모습, 회생 신청, 발언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구영배 대표님, 지금 피해 금액 얼마로 추산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모르십니까? 정확한 대략 금액도 보고받거나 한 부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보내서 구속영장 도망간다고. 또 뭘 보는지 아세요? 수갑 보내야죠. 수갑.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아세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구영배 회장은 지금도 돈을 벌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이 현안 질의하기 전에 Q10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 커머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분명 11시 59분에 결제한 내용입니다. 구영배 회장님이 3만 원 버셨습니다. 자, 제가 혹시 몰라서 Q10의 자회사인 위시에서도 지금 결제해봤습니다. 결제됩니다. 자, 다음 개인사제 동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네, 맞습니다.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38% 갖고 자, 있습니다. 38% 다 동원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놓겠습니다. 네, 서로 싸우던 여야 의원들이 어제만큼은 합심해서 구영배 대표 피해자들을 위해서 소통을 치는 모습 봤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 피해 금액이 1조 넘나 드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없고 그래서 더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더 일으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구영배 대표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몰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그냥 테이크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크는 누구 위에 서 있는 리스크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피해 위에 서 있는 리스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좀 더 죄송해하는 모습. 내가 뭐 이렇게 나름 어쨌든 모험을 했지만 그 모험이 남의 피해를 밟고 그 위에서 리스크를 자기가 모험을 한 것이라는 그런 미안한 모습 이런 게 좀 절절하게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뭐 한번 성공하면 그거 가지고 또 뭐 별일 없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위험을 알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잘못됐으면 저래서는 안 되죠.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모습 이거를 절절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담담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어느 대형 로펌이 그 조력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주말 사이에 이게 뭐 현안 질의가 굉장히 급조돼서 준비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구영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뭐 이거는 법적인 어떤 책임감이 없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해야 되냐. 뭐 그 공정위하고 뭐 금융위에서 뭐 굉장히 압박을 해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 또 대형 로펌에서 또 조력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본인이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안심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느낌이 드는 저 자체가 굉장히 분노스러운 겁니다.